30년 전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떠나면서 남긴 말 하나로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이 내 인생 전부를 짓눌렀다. 결혼도 아이도 다시 사랑도 없는 채로 혼자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평생을 그 말에 갇혀 살았다. 그런데 오늘 호흡기에 의지에 살아가는 한 노인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 아, 내가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았구나. 은희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복도를 걷고 있었다. 요양원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새벽 6시 환자들을 살피고 침구를 교체하고 약을 챙기고 정해진 루틴이 내 인생이 된 지 이제 7년째. 62살의 나는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을 한다. 내 마지막은 누가 봐줄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오늘따라 이상했다.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도 30년 전 생각이. 왜 오늘? 복도를 따라 계속 걷다가 나는 멈춰섰다. 침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 끝 창가 침대.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숨을 쉰다. 숨을 쉰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 흰 수염이 자라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고 눈은 감겨 있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현수 씨? 나는 그 이름을 30년 동안 몇 번이나 불렀을까. 밤중에 혼자만의 시간에 욕할 때와 울 때와 원망할 때 그 이름 하나로 인생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낸 건 처음이었다. 현수,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이건 우연일 리 없다.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이 도시에서, 이 요양원에서, 이 복도에서, 이 침대에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의미가 생길 것 같았다. 하지만 의미 같은 건 없었다. 그냥 현수가 여기 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그 남자가 맞나? 30년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남자는 너무 늙었다. 너무 작아 보였다. 부서질 듯 했다. 하지만 그 윤곽은 같았다. 광대뼈와 입술에서는 여전히 기억 속과 같았다. 그 얼굴이라면 100년이 흘러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을 기다렸나? 아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덮어두었다. 현수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게 생존이었다. 현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을 듣던 날 나는 죽고 싶었다. 자존심도 상했고 사랑도 깨졌고 미래도 무너졌다. 그 말 하나로 나는 간호사실로 돌아갔다. 손이 계속 떨렸다. 은희 선생님, 아침부터 얼굴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동료 보영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전 남편을 방금 발견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 어제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다. 보영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날 봤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었다. 남의 일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법을 안다. 그게 이 일을 견디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없었다. 403호실. 그게 현수의 침대 번호였다. 나는 업무 기록을 확인했다. 이름 이현수, 나이 72세.
입원일 3개월 전. 담당 의사의 진단 뇌중풍 후유증, 의식상태 불안정함. 남은 가족 딸 1명. 딸, 현수는 자식이 있었다. 나와는 별개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결국 다시 복도로 나갔다. 이건 위험했다.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직업윤리, 모든 게 위반됐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403호실 앞에 서서 나는 현수를 봤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모든 고통이 끝난 것처럼. 만약 지금 죽는다면 그건 축복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7년을 이곳에서 일하면서 나는 죽음 앞에서 배웠다. 죽음도 다양하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기계처럼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현수는 어느 쪽일까? 선생님? 간호사 준호가 지나가면서 나를 봤다. 와, 403호실 또 상태 봐야 하세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 네. 새벽에 호출이 있었거든요. 역시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의심 없이 지나갔다. 나는 다시 현수의 얼굴을 봤다. 3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30년 동안 원망하고 분노한 이 남자가 사실은 뭔지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그 남자를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거였다.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의 나머지는 뭐였을까?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 1984년 9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30년 전. 나 은희는 아직 30대였다. 이름은 같지만 모든 게 달랐다. 검은 머리가 풍성했고 피부는 팽팽했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때의 나는 사랑했다. 그것도 완벽하게. 현수와 나는 1981년에 결혼했다. 만난 지 1년 만에. 그 당시 나이로는 빠르지 않은 결혼이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알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순진했는가. 결혼 3년 차.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현수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고 나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했다. 월급 대비 월세가 높은 시대였다. 하지만 우린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해 8월 현수가 이상해졌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밥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말수가 줄었다. 밤에 옆에 누워도 그는 나를 안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현수는 말했다. 일이 힘들다고. 그것뿐이었다. 나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더 열심히 했다. 더 맛있는 밥을 하고, 더 깨끗한 집을 만들고, 더 기꺼운 아내가 되려고. 마치 내 노력이 그의 마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듯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날 저녁. 1984년 9월 15일. 토요일 저녁이었다. 현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밤 9시, 밤 10시, 밤 11시. 나는 밥을 차렸다 치웠다. 그릇을 닦았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섰다. 창밖을 봤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고가 났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밤 1시가 넘었을 때 현수가 들어왔다. 냄새가 났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와 낯설어 보이는 현수. 무슨 일일까? 불안한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현수는 거실에서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은희야, 일어나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응.
나도 대답했다. 그 다음 침실로 가다가 현수가 멈춰섰다.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하자. 현수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5개월 동안 견디다가 자동차 정비소, 그곳이 문제였다. 손가락을 잃은 고객과의 합의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돈을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사채꾼들이 들이닥쳤다. 하루에 서너 번씩 가게를 폐업해도 빚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이미 앓고 있었다. 건강검진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년 아니면 3년. 의사는 애매하게 말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현수는 생각했다. 은희까지 이 절망에 끌어당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현수는 말했다. 자신이 빚을 지은 것도 병에 걸린 것도 은희 몰래였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표면이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었다.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이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현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은희는 충분히 좋은 아내였다. 예쁘고 착하고 헌신적이었다. 너무 헌신적이어서 현수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절망이 그녀의 헌신을 무너뜨릴까봐. 그래서 현수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은희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여자가 있어.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내가 널 사랑한 적이 없어. 가장 큰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들은 흉기였다. 은희의 자존심을 박살내기 위한 도구였다. 왜? 그래야만 은희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나면 은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빚도 자신의 병도 없이. 현수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현수는 은희를 사랑하고 있었다. 은희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혼 절차는 빨랐다. 3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났다. 현수는 오직 빨리 헤어질 것만을 원했다. 자신의 비참함을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현수는 은희를 봤다. 은희의 눈빛이 죽어 있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그런 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했다. 앞으로 잘 살아.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현수가 한 말이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떠났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은희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초반 남자들이 청혼했다. 하지만 은희는 거절했다. 왜?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들 앞에 설 때마다 은희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 걸까? 그래서 은희는 혼자였다. 50살이 될 때까지 혼자였다. 직장에서는 좋은 평판을 받았다. 성실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절대 남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자.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은희는 두려워했다. 자신을 사랑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현수 이후 은희는 4명의 남자와 진지하게 만났다. 마지막 남자는 4년을 함께했다. 그리고 청혼했다. 1999년 은희가 45살일 때였다. 은희는 그를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결국 거절했다. 왜? 그 남자가 묻지 않아도 은희는 알았다. 사실은 이거였다는 걸. 나는 절대 좋은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니다. 현수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만약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매일 기다릴 거다. 언제 그가 나를 떠날지를, 언제 그가 나를 버릴지를. 그 불안감 때문에
은희는 혼자를 택했다. 50살이 되자 은희는 포기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좋은 옷을 사지도 않았고 화장을 짙게 하지도 않았다. 남자를 만날 마음도 없었다. 대신 은희는 요양원에서 일하기로 했다. 50살 다시 공부를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 일이 은희를 위로했다. 왜? 아마도 그들도 은희처럼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환자들은 은희를 좋아했다. 그녀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인 여자인지를. 하지만 그것도 상처였다. 은희는 알았다. 자신이 받는 칭찬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 모른다. 현수가 이미 증명해줬잖아. 한편 현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위암은 기적처럼 5년을 견뎠다.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았고 살아남았다. 은희와 헤어진 지 5년 만에 현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다시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작은 가게를 다시 운영했다. 이번엔 망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살았으니까. 딸은 좋은 딸이었다. 현수를 많이 사랑했다. 하지만 현수는 항상 마음 한켠이 비어 있다고 느꼈다. 72살이 되자 현수는 자주 생각했다. 은희는 어디 있을까? 행복할까? 다시 결혼했을까? 아이가 있을까? 뇌중풍으로 쓰러지기 며칠 전 현수는 딸에게 물었다. 은희는 어떻게 됐을까? 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은희는 누구인가? 아버지가 이혼 전 아내의 이름을 30년 만에 부르다니. 그냥 궁금해. 현수가 말했다. 딸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하지만 은희는 없었다. SNS도 없고 소식도 없고 마치 존재하지 않은 여자처럼. 그리고 현수는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딸은 요양원을 찾았다. 병원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으니까. 그 요양원의 복도, 그 요양원의 간호사, 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중 한 명. 62살의 은희. 30년. 우연일 리 없다. 정말로 우연일 수는 없다. 혹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운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다. 요양원 간호사실로 돌아온 나, 은희는 기록을 다시 봤다. 이현수, 72살, 딸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 방문 기록 딸이 주 1회 방문, 딸, 현수의 아이, 나와의 사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 내가 낳지 못했던 아이. 나는 화가 났다. 그리고 슬펐다. 그리고 미안했다.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현수한테? 아니면 그의 딸한테? 30년을 어떻게 산 걸까? 넌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다는 걸. 현수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현수는 누구인지, 현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나도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30년을 잃어버렸다는 걸. 403호실 새벽 5시. 현수가 깨어난 것은 입원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수는 완전하지 않았다. 한쪽 눈만 떴다. 입가에 침이 고였다. 말도 할 수 없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단지 눈만.
눈만 뜨고 있었다. 그리고 가만히 봤다. 천장을 보며 자신의 옆에 있는 것들을 봤다. 호흡기, 튜브, 모니터, 그리고 어둠. 현수는 알았을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의식이 불완전했으니까. 마치 꿈에서 깨어나가는 중인 것처럼 현수는 현실과 기억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부디 깨어나세요. 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수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30년 전의 목소리, 은희의 목소리, 그녀가 아침마다 하던 말들. 밥 먹고 가, 현수 씨. 조심히 해야 해.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그 목소리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이미 죽은 꿈이었을까? 아침 8시, 은희는 밤을 꼬박 새웠다. 403호실의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나는 일을 계속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침구를 갈고 약을 챙겼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내 심장은 광란했다. 새벽 3시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아침 5시 나는 거울을 봤다. 62살의 내 얼굴. 주름 가득하고 눈빛 죽어 있고 회색 머리가 바는 흰 얼굴. 현수가 보면 알아보지 못할 얼굴.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건가? 남겨진 질문들이 있었다. 왜 현수는 나를 버렸는가? 정말로 내가 그의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3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질문들을 묻어뒀다. 하지만 이제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403호실 문을 열었다. 현수가 깼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기쁜가? 두렵다. 아니면 둘 다. 방에는 조용했다. 호흡기 소리만 있었다. 삑삑삑. 규칙적으로. 마치 마음을 대신해서 뛰는 심장처럼. 나는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현수의 얼굴을 봤다. 한쪽 눈이 떴다.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다른 한쪽 눈은 감겨 있었다. 마치 한 팔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한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했다. 나는 현수보다 더 비참해 보였을 것이다. 현수의 눈이 움직였다. 천천히. 천장에서 벽으로. 벽에서 나로. 그 눈과 나의 눈이 만났다. 3초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현수의 눈이 깜빡였다. 천천히.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넌 누구냐고.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나는 현수에게 말할 거다. 누구인지. 30년이 지나간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이 남자에게. 내가 은희라는 걸. 그의 첫 번째 아내라는 걸. 그 말이 얼마나 내 인생을 부수었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왜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그건 용서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그를 미워했다. 아직도 왜라는 질문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답을 얻고 싶었다. 죽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는 입을 열었다. 현수 씨, 나야. 은희야. 그 말을 하는데 30년이 걸렸다. 아니, 3개월이 걸렸다. 현수가 이유양원에 온 이 순간까지의 3개월.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현수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나는 밤마다 일어나 403호실을 살짝 열어보곤 했다. 혹시 그가 죽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은희,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해 현수가 애썼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신음음이었다. 어흐 정도의.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현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약하게, 마치 내 손을 누르려는 것처럼. 의료진이 들어왔다. 현수의 딸이 따라 들어왔다. 아버지. 딸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은희?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현수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가장 처음 한 말이 은희였다고 했다. 어으라고. 딸이 물었다. 누구세요, 아버지? 하고.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딸은 혼자 생각했다.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이 날 찾았다.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의료진이 현수를 검진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신경 반응. 모든 게 기록되었다. 그동안 나는 방 한구석에 섰다. 딸 옆에. 많이 고마워요. 딸이 나에게 말했다. 뭐가요?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응급실에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깼을 때 은희님이 옆에 계셨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수를 돌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낸 거였다. 현수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동안 나는 나를 지켜내고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 남편이었어요. 옛날에. 나는 말했다. 딸의 눈빛이 변했다. 밤이 되자 나는 정규 업무를 마치고도 403호실에 남았다. 의료진이 나가자 현수와 나는 혼자였다. 그 순간 나는 물었다.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당신, 나를 기억해? 현수는 움직였다. 눈으로. 한쪽 눈만 떠서 계속 나를 봤다. 그 눈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인정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낯설음인가? 내가 왜 떠난 줄 알고 싶어? 현수가 말을 시도했다. 아직도 목에 튜브가 있었지만 그는 계속 시도했다. 나는 듣지 않으려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현수는 계속했다. 미안해. 그 두 글자. 내가 30년을 기다렸던 두 글자. 하지만 들었을 때 나는 슬펐다. 미안해라는 말은 모든 걸 돌려주지 않는다. 30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아이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행도 없다. 우리가 함께 늙어갈 시간도 없다. 미안함은 그저 말일 뿐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다른 걸 깨달았다. 현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30년 동안 나처럼. 의사들은 현수가 며칠 안에 말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뇌중풍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흘 뒤 현수는 말을 했다. 느리게. 비틀려서. 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여자. 그런 게 없었어. 과월급이 남았고 죽을 줄 알았어. 널 끌어당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말했어. 현수는 그렇게 말했다. 7일간의 의료진 치료 끝에 형편없는 발음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30년의 오해가 그 말 몇 개로 풀렸다. 나는 울었다. 첫 번째 울음은 현수 때문이 아니었다. 나 자신 때문이었다. 30년. 30년을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미워한 30년.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한 30년. 내가 사랑을 거절한 30년. 모두 거짓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사랑이었다. 현수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나도 미안해. 나는 말했다. 뭐가 미안한데.
현수가 물었다. 널 원망했어. 30년을. 그리고 그동안 나는 살지 않았어. 그냥 견뎠어. 나는 말했다. 그걸 이해했어야 했어. 그걸 믿어야 했어. 현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한쪽 눈에서, 다른 눈은 반쯤 감긴 채로. 그 다음 대사는 훨씬 짧았다. 고마워. 네가 여기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널 만나게 되어서. 우린 어쩌면 좋은 부부였을지도. 그래. 정말 좋은 부부였을 거야. 더 이상의 대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침묵이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현수는 그 뒤로 3개월을 더 살았다. 의사도 놀랄 만큼 현수의 상태는 나아졌다.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말을 더하게 됐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때론 웃음도 지었다. 나는 그 3개월 동안 그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업무 시간이 아닐 때도 나는 400 사무실에 있었다. 그냥 앉아서 그의 옆에 있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었다. 현수의 딸은 나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를 원하는지. 그리고 현수는 나에게 말했다. 30년을 견디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도 현수를 견디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30년을 공유했다. 현수는 겨울에 죽었다. 평온했다. 손에 내 손을 안은 채로.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웃음으로.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30년의 오해도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걸. 거짓말도 원망도 외로움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만났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만났다. 현수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작은 장례식장의 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 그리고 나 은희. 공식적으로는 옛날 아내였다. 하지만 딸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냥 은희 선생님이라고. 아니, 나중엔 은희 언니라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30년의 시간도 견디지 못한 거리가 3개월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졌다. 나는 현수를 봤다. 관 속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는 울지 않았다. 옆에 선 딸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나는 울지 않았다. 왜 울지 않는가? 아마도 이미 30년을 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눈물은 모두 소진되었다. 아니다. 내 눈물은 변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현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장례식이 끝나고 딸이 나에게 뭔가를 건넸다. 편지다. 은희 언니, 아버지가 마지막 3개월 동안 이걸 써달라고 했어요. 간호사님 손을 빌려서. 딸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편지를 건넸다. 내가 펼쳤을 때 글씨는 흔들렸다. 팔에 힘이 없는 손이 쓴 글씨. 하지만 명확했다. 은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거다. 손이 점점 약해지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봤다. 당신은 울지 않았다. 그게 좋다. 나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 때문에 우는 걸. 30년. 긴 시간이었다. 당신은 나를 30년을 미워했을 거다. 나는 당신을 30년을 그리워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같은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는 게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그럼에도 당신이 여기 있다. 나의 마지막을 봐주기 위해. 나는 감사하다. 정말로. 당신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내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당신 없이 내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말하지 않겠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대신 나는 이렇게만 말하고 싶다. 만나서 정말 좋았다. 다시 만나서, 늦게 만나서 미안하지만 만나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살아야 한다. 나 없이 30년을 나 때문에 견뎠다면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라.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당신이 남은 시간 행복하길 바란다. 가끔 나를 생각해 줄 때마다 웃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이연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내가 풀려났다. 그 말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30년의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풀어준 사람이 현수였다. 죽으면서도 나를 살려낸 그 남자. 나는 일을 계속했다. 당신을 돌본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었다. 요양원의 다른 환자들도 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여자였다. 새벽 6시 30분 나는 여전히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기계처럼 걷지 않았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마치 매 순간을 알아채려는 것처럼. 403호실. 현수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저 빈 침대. 깨끗이 정리된 침대. 나는 그 앞에서 멈춰섰다. 고마워. 정말로. 너는 내게 뭘 해줬는가? 30년을 되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30년이 의미 있다는 걸 알려줬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 항상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좋다는 걸. 넌 날 버렸지. 하지만 결국 찾아왔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도 널 원망했지. 30년을 견뎠지. 하지만 결국 너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가 아니었다. 이해했다. 너의 거짓말도, 너의 두려움도, 너의 사랑도 모두. 일과가 계속됐다. 나는 백사호실의 할머니를 봤다. 요즘 자꾸만 우는 할머니. 자식들이 찾지 않는 할머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할머니가 내 눈을 봤다. 그리고 울음을 멈췄다. 왜? 아마도 내 눈에 그녀와 같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을 거다. 그 슬픔을 견뎌낸 사람의 눈. 나는 다른 환자들도 만났다. 205호실의 할아버지. 심하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매일 아내를 찾는 할아버지. 아내는 5년 전에 죽었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내분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할아버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았다. 얼굴이 부드러워졌으니 나는 이제 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처음엔 생각했다. 그냥 일이라고. 돈 벌기 위해서라고. 아무튼 혼자 남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안다. 이 사람들의 슬픔이 나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슬픔을 견뎌낸 사람뿐이다. 나는 그렇게 된 여자이다.
30년을 견뎌낸 여자.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봐줄 수 있다.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며칠 뒤 403호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 70대 여자분. 심장질환으로. 가족이 없다는 게 나를 가슴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정미. 정미인데. 정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예요. 앞으로 당신을 돌볼게요. 내가 말할 때 나는 느꼈다. 현수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잘해줄게. 나는 중얼거렸다. 누구한테? 현수한테? 정미 씨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 모두 같은 말이었을 것 같다. 새벽 6시 30분이 되자 나는 또 복도를 걸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여전히 같은 복도에서.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 복도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도 맞지만 또한 삶으로 돌아오는 길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여기서 마지막을 지으러, 누군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평온함을 찾는다. 나도 여기서 평온함을 찾았다. 30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아니, 그것보다 더 30년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다. 만약 현수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현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평범한 부부였을 거다. 사랑하다가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늙은 부부가 되어버렸을 거다. 하지만 우린 다르게 살았다. 각자 30년을 견뎌냈다. 각자 절망을 알았다. 각자 외로움을 알았다. 그리고 그 끝에 서로를 만났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 나는 다시 403호실 앞에서 멈춰섰다. 정미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현수처럼 한 번. 그리고 놓았다. 좋은 아침. 나는 중얼거렸다. 누구한테? 정미 씨한테? 현수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 그런 건 필요 없었다. 모두 안녕을 받는 새날이었으니까. 62살의 나, 은희는 지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아직도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고, 아직도 이 복도를 걷고, 아직도 환자들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 사랑한 여자. 사랑받은 여자. 그리고 사랑한 것을 견뎌낸 여자. 현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손을 놓은 것으로 나는 다른 손들을 잡을 수 있게 됐다. 현수의 사랑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됐다.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다. 나는 정미 씨를 데리고 밖에 나왔다. 휠체어에 앉아서 예뻐요, 은희. 정미 씨가 말했다. 네, 정말 예뻐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느꼈다. 현수가 여기 있다는 걸. 30년의 그 먼 거리를 건너 이 봄날에 이 정원에서 현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다. 단지 감사했다. 모든 것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고통에, 그리고 마침내 만난 그 순간에. 사랑은 복잡한 거다. 때론 거짓이 사랑이고, 때론 미움도 사랑이다. 때론 30년의 절망도 사랑의 일부다. 그리고 때론 만남이 아니라 이별이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한다. 나와 현수는 30년을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매 순간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만났다.
늦지 않게, 아니, 완벽하게 늦어서 완벽했다.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